자,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럼 왜 그래요? 힘이 팔렸다는 얘기죠? 오늘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그죠? 날씨 얼마나 좋아요? 놀고 싶죠? 꾹 참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기능반 3명 왔고, 공기업반 1명 왔는데, 선생님이 처음 30분만 수업할 때 몇 명 이상 오면 수업한다 했어요? 한 명이었어요?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았네요. 자, 1명 이상이 왔기 때문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30분만인데, 교재는 몇 쪽이에요? 36쪽. 지난주에 35쪽 했는데, 오늘도 36쪽 다 못 끝내요. 36쪽 2가지만 설명하고 마칠 건데, 오늘이 벌써 몇 강이에요? 전기기능사 특강 21강입니다. 21강. 그리고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찬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커패시터에서 저장된 에너지. 오늘도 공식만 얘기하면 한 1, 2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러나 최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유전체 내의 정전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유전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유전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콘덴서, 커패시터예요. 그러면 유전체가 뭔지를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 영어 잘하죠? 자, 선생님이 영어를 좀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AI, 챗GPT를 쓰면 다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지각을 났습니다. 3명, 4명. 빨리빨리 앉으세요. 자, 오자마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환이, 자, 영어로 읽어보세요, 이거. 다이일렉트릭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디일렉트릭스. 자, 우리말로는 뭐예요? 유전체.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전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커패시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배울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전체가 뭔지를 한자로 찾아봤더니, 아이고, 선생님 그린이라고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글자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꿰유. 꿰다. 유혹하다. 뭐를 유혹한다고요? 전기를 유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언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는 걸 D라고 있는지 다이라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고, 선생님 D로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통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전기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지만 전기장이 그 물질을 통과하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전기기능사 필기이긴 하지만 기사산업기사로 하면 전기 자기학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장이 통과하는 절연체. 선생님이 교과서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교과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읽은 것 같은데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유전체는 전기장 안에서 전기 분극에 의해 극성을 지니는 절연체입니다. 유전체는 절연체이므로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지만 양전하에 대해서는 유전체 음전하에 대해서는 유전체 양전하가 늘어서게 되어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분극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유전체가 갖는 고유한 유전율에 따라 유전체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유전체는 축전기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커패시터, 콘덴서가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전체 안에 우리는 콘덴서에 뭘 배운다는 얘기예요? 정전 에너지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연체하고 유전체하고는 성질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전기장을 통과시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가 공식 몇 개 오면 끝나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30분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기쁘죠? 자, 빨리 끝나면 기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있죠. 유전체 내의 정전 에너지를 알아보자. 정전이란 말은 뭐예요? 고요활정. 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갖고 갈 거는 뭐란 얘기예요? 요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공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콘덴서를 지금 원리를 갖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도체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뭐가 모인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모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물질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유전체예요. 유전체.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전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쿨롱의 법칙에서 이미 이렇게 생긴 거를 공부를 해 왔어요. S나 R이나. 그래서 이거를 진공중 유전율, 얘를 비유전율. 그래서 전체를 뭐라 그래요? 얘를 유전율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율은 뭐 전하를 가둘 수 있는 어떠한 그래서 값을 얘기한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설명을 못해도 그냥 유전체, 유전율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원을 주게 되면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시험 볼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말. 어디에서가 중요해요? 콘덴서에 전하 V를 인가하고 도체의 단면적 Q의 전하가 축적되어 있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단위가 뭐예요, 이게? 줄이죠, 줄. 물리에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알겠죠? 혹시라도 이쪽 분야에 좀 관심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 EBS에 보면은 그 김갑진 교수님 나와가지고 과학에 대한 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선생님 나중에 한번 링크 한번 걸어줄게요. 자, 그러면 W는 이꼬르 공식을 3개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자격증 시험 볼 때 요거를 외우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 지금 첫 번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뭔지는 알아야죠. Q가 뭐예요, Q가? 전하죠? 그 다음 V는 뭐예요? 이제 우리 이제 이쪽 앞부분에서 전기 자기학에서는 전압이라는 표현보다 전위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전위. 그러면 이제 뭔지는 알 것 같고. 그러면 C가 뭐예요? 정전 용량이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3개를 외우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콘덴서 나오면은 뭘 외우라 했어요? Q는 이거로 CV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죠. 그리고 C는 사실은 정전 용량 비례 상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Q가 되는 거고. V는 이걸 어떻게 돼요? C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CV의 작업을 외웠지만 실상은 어떤 걸 먼저 외웠는 얘기예요? 앞에 걸 먼저 외웠는 얘기예요. 2분의 1 QV를 먼저 외우고 Q 대신에 CV를 집어넣는 방법과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게 되면은 공식 몇 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3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민재 지금 정신이 학교말 찍었지 지금 멘탈이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도움을 주자면 선생님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야겠죠. 그죠? 자, 이거 3개 외워야 된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공식이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야겠어요? 뭘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색이 잘 보일까요? 빨간색. 자, Q 대신에 C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곱하기 CV 곱하기 V가 되니까 뭘로 돼요? 2분의 CV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V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Q, V. 여기다가 C분의 Q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CQ의 제곱이 나오죠? 자, 선생님이 참 제일 수업하면서 힘든 게 암기하세요인데, 암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의 90% 이상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떤 분야에 게으른 거예요? 공부 분야에. 외우라는데 안 외워요. 풀어질 리가 없죠.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사실 유도하면은 얘가 이제 유도가 돼요. 선생님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뭐 적분 얘기해버렸는데 선생님도 사실 적분 대체로 못합니다. 학창시절 좀 했지만 지나버리면 못해요. 근데 사실 이 공식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뭐 DW는 뭐 DQ인데 여기에 보면 V가 곱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이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 공식이 한번 있었어요. 1에 대한 도체에서의 W는 그 QV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콘덴서에서의 그 2분의 1이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혼동이 안 돼요. 왜 이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앞에서 한 사람은 선생님 지난번에 에너지 얘기하면서 QV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도체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들어가셨을 때 반드시 뭐란 말이 나와야 돼요.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에서의 정전에너지가 나올 때는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QV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걸 접근을 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W는 이거를 여기다 V를 갖다가 C분의 Q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Q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W는 2분의 1 C Q의 제곱이라는 이제 대학교식으로 푸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알겠죠?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하셔야 돼?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QV이고 공식 두 개를 더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V의 제곱, C분의 Q 제곱이 나오는데 Q는 이거로 CV에서 유도됐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 봤죠, 여러분들? 콘덴서에서의 정전 용량. 여기서 뭐예요, 이게? 유전율. D가 뭐예요, D가? D가 간격이죠? 면적이 뭐예요? S죠? 어떤 책에서 A로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 공식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E는 이꼴 D분의 V. 이거 뭘 의미해요? 쿨롱 결제에서 왔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쿨롱 결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이하고 전개하고, 전개장이 세 개와 관계해서 거리를 D로만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공식에서는 R로 쓰지만 여기서는 D로 바꿔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알겠죠? 그럼 이거를 어디다 대입한 거예요? CV의 제곱에다가 C이고 V를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V는 이 D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V 제곱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 하나가. 그리고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2분의 1 QV 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 콘덴서의 정전 용량 공식을 넣어가지고 모양도 이상한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SD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유전체 설명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면 안 돼요. 오바이트 설립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 어지러운 적 있어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선생님도 사실 오늘 와갖고 망설였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오늘 7시에 와갖고 막 고민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한계가 있고 공부하는데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암기하세요. 안타깝죠? 그럼 여러분들 나 말고 다른 강의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답이 없어요. 자격증 시험은. 학교 물론 이제 모든 것을 풀었으면 좋겠지만 보는 방법은 알겠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암기.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연이는 자고 있어요. 학교 오자마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지금. 선생님 마음이 몹시 좀 아파요. 학교 왔는데 일은 안 하고 잔다. 해설한 말은 뭐예요? 오자마자 잔다. 똑같은 거예요.
양심 있어갖고 웃네요. 이제 이번에 뭡니까? 봐보세요. 정전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단위 최적당이에요, 최적당. 최적이니까 부피가 나와야 되니까, 면적 곱하기 거리가 나오죠? 우리가 최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육면체라고 하면, 면적 구해가지고 높이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최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가 줄인데, 밑에가 뭐예요? 미터의 세제곱이죠? 이게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육면체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이제 복잡한 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전 에너지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SD로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치를 지금 여기 써놨죠? 요놈을 지금 이놈을 그냥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뭘로 나눠준 거예요? SD로 나눴더니 뭐가 나오더라? 선생님은 이걸 공식을 주로 외웠어요. 선생님 자격증 공부할 때는 ED. 옛날에 뭐 측정장비 만드는 데가 ED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연관을 시켰어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 연관성도 막 지우죠. 선생님은 ED가 쉬웠어요. ED. 요걸 기본으로 외웠어요. ED. 그러면은 ED를 기본으로 외웠으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D는 이꼬르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D가 뭐라는 걸 또 다시 기억해야 돼요. 잠자다 일어났는데 잘해요. 전속 밀도와 전기와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유전율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가우스 법칙에서 온 건데 이 모든 거를 뿌리 찰라면 날새요. 머리 돌아버려요. 자격증을 끝낸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박사들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없다 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보세요. 이게 나오려면 이 중에 E와 D 중에 뭘 없앤 거예요? D를 없앤 거죠? D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입실론 E가 들어가니까 이 D에다가 이렇게다가 D 대신에 넣는 거예요.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2, 입실론 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가 돼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 되죠.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2 대신에 어떻게 또 집어넣으면 돼요? 2 대신에 입실론분의 D.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분의 D.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기준을 잡아줘야지 무턱대고 막 이거 쓰면은 물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지만 조금 시험 볼 때까지 기회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잡았는데 사실 얘를 잡아야 돼, 얘를 기분 잡아야 되고 얘는 어딜 잡아야 돼요? 선생님이 ED가 편하더라고, ED. 회사가 하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Q, V, C, E, D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있으면 이 부분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게 된다니까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놓치면 그래서 정신줄 놔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 몰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격증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지금 정전 흡인력도 하려다가 사실 오늘 못 하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 선생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잠 안 올 때 AI 챗GPT 돌리면 설명이 생각보다 자세합니다. 그 중에 이해되는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살아온 게 있고 책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좀 찾는데 쉽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건 있을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럼 공식 오늘 몇 개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까지 하면은 결국은 계속 얽혀 있어요. 과거 밑에 공식이. 근데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세 꼭지. 그죠? 자, 그럼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괜찮아, 시험에. 자,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뭐예요? 콘덴서란 말을 모르고 계속 풀다 보면 나중에 뭔지도 모르고 틀려볼 수 있어요. 자, 어디에서요? 콘덴서에서, 정확히 말하면 콘덴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정전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단위는 뭐예요?
줄이죠. 근데 이게 아마 기출문제였을 것인데 머리 아프게 안 해놨어요. 머리 하나는 안 아프죠. 방금 배웠기 때문에. 기본공식을 뭘로 해놨어요? 2분의 1 큐브 2가 기본공식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선생님이 1분 메시지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에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쉬울까요? 선생님 날마다 호흡해요. 봐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솔직히 말하면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와가지고 7시부터 막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하다가 선생님 오늘 정신줄 놀라겠어요. 선생님 정신줄 논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일로 미루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메시지에 하나 남기면 끝나. 카톡에다가. 오늘은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아. 내일 30분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선생님도 치밀어요. 뭔 말인지 알아? 주여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루 더 준다고 이게 실력이 확 늘질 않아. 그러니까 창피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 안에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생님 영상 보고 야 저렇게 수준이 낮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수준이 그거니까. 뭔 말 알겠어요? 여러분도 자기를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학력 계산기 쓸 거 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뭐부터 따야 돼? 자격증. 먹고 살 걸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거를. 먹고 살 거 해결하는 방법이 학교 공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특성화고에서는 졸업할 때 자격증 2-3개 따갖고 나가면 되는 거야. 설령 학교 공부가 조금 안 되더라도. 근데 학교 공부는 됐는데 자격증 못 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간혹 그럴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갈 때는 자격증 2-3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생활교육부에 뭐가 좋아야 돼요? 성적만은 노력하고 노력 안 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출결만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친을 만났는데 생기부 가져와라 그럴 수 있잖아. 그러잖아. 그럼 공부는 얘기할 게 있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 출결을 안 줬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출결에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말이겠죠? 학교 생활 간단합니다. 출결 완벽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다 하는 거지.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힘들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했으니까. 선생님 전제 조건이 뭐 있어요? 내 사정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 30분만 수업하자겠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더 땡겨질 수 있도록 3월 달에 첫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